anh có biết tại sao anh bị chinh phục chúng tôi, bác không? 난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오. 귀측 정부가 왜 날 체포 구금했는지 말씀해 주시오. Anh có biết thì tôi sẽ báo cho anh biết. 남조선 박정희 집단은 이 땅에 백마사단, 맹호사단, 청령여단 등을 침략군으로 파병하여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였어. 그 행위는 분명히 천인공노할 크나큰 범죄 행위에 틀림없지 않소? 당신네 나라와 당신들 분명히 전범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당신의 죄는 분명히 총살형에 해당하오. 난 외교관이요. 우린 당신네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바 없기 때문에 당신을 외교관으로 인정을 못하오. 앞서도 말했지만은 당신네 나라는 이 땅에 침략군을 파병한 큰 범죄자예요. 당신은 분명히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오. 날 총살시키려면 국제 규모의 재판소를 설치하여 국제 재판을 한 후에 총살해야 할 것이오. 이공사, 지금이라도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진보적 민주주의 편에 서서 인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면 과거를 관대히 용서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겠어. 다시 한번 밝히겠소.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주기 바라오. 당신이 우리 외교관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하겠다면 무조건 우리를 석방시켜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국시켜야 할 것이오. Tôi cơm tiền làm được. Các chỗ bên đó cơm tiền làm được. Anh bị bàn chế. Anh bị bàn chế.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이것은 월남의 패망을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장장 30년을 끌던 월남전이 막바지로 치닫을 무렵 사이공은 어떻게든 미 해병 철수 헬리콥터에 오르려는 탈출 인파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월 한국 대사관 이대용 공사의 운명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철수 작전을 지휘할 책임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는 결국 탈출에 실패함으로써 사이공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공산 베트남의 억류, 총살 위협까지 당했던 외교관 이대용 공사. 그를 이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회오리 속으로 떠민 것은 월남의 패망이었습니다. 월맹군의 대공세가 막바지에 이른 1975년 4월 사이공 주변 지역의 방어선이 화염에 휩싸여 하나둘 무너지면서 이미 기울어진 전세는 머지않아 다가올 월남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20년에 걸친 월남전 개입을 끝내고 사이공에 남은 마지막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던 4월 29일 피난짐을 부려들고 사이공을 탈출하려는 난민들이 민물처럼 몰려들어 미국 대사관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헬기 바퀴에라도 매달리겠다고 아우성인 그 인파 속에는 우리 교민들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안 형사? 사이공 씨는 원래는 탱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잔류 교민과 외교관들은 어째서 아직까지 이곳으로 집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 대사관이 마지막 지켜줄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뭐요? 아니, 저 안영선 다시 나가서 프랑스 대사관이나 우리 교민 유관 쪽으로 연락을 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Oh, Mr. Lee, it's very urgent. Let's hurry. Mr. Bennett, help me. Please give me a prior right to withdraw Koreans who will join the other Koreans who are under detached building. Mr. Lee, I'm terribly sorry, but the current situation does not allow me to give you the right. There are already too many people that have been withdrawn, and also we have no time to do so. Please. Mr. Lee, if you do not get on that helicopter right now, you will never be able to get back. You must hurry. It is unthinkable for me to leave this place alone with civilian left. It goes against my responsibility. 마지막 철수 헬기까지 떠나버린 사이공. 이대용 공사는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운명의 날 4월 30일 사이공은 월맹군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의기양양한 월맹군과 그들의 붉은 깃발만이 시내를 장악합니다. 전 뭐 철도본부장이니까요. 제가 총지휘관이죠.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한 200명 갇혀야 되는데 제가 그 지휘관인데 저만 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한 겁니다. 제가 거기 남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제가 거기 떠나올 것 같으면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뭐 길가에서 어떻게 뭐 죽든가 붙들리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거기 남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월남에서 철수하지 못한 우리 교민은 165명 정도입니다. 150명 정도는 현재 우리 대사관 측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10여 명 정도는 현재 아내의 집이나 친척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65명씩이나.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은? 그 중에는 이대용 공사 일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베트남 혁명 정부에서는 별다른 접근은 해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모두 민간인이고 외교관인 만큼 신변에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카. 알았어. 제3국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긴밀한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 상황을 즉각 보도록 하시오. 예, 카카. 이공사님, 우린 저 최욱 씨가 갇혀있는 기숙자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사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마음의 고초가 얼마나 큰가는 잘 압니다. 우선 정부가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국과 연락은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곳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민간인 이상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베트남 혁명정부와 우리 사이에 어떠한 돌출 상황이 생긴다 해도 여기 이순웅 회장을 중심으로 교민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한다면은 교민 여러분들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17개반을 조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그 당시에 140명 있었으니까 그때 반대 53번지에 그 다 모여가지고 150명이니까 우선 조직을 하자. 그래서 1개 반, 저부터 17개 반, 취사반, 뭐 경비반, 뭐 또는 이제 1, 2, 3층까지 있으니까 이제 10명이 1개 반씩 해가지고 그래서 17개 반을 해서 이제 반장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때 서로가 우리가 유교를 겪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뭉쳐야지 않느냐. 서로 단결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외교관들에 대한 신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사이공 함락 당시 잔류 교민은 모두 170여 명. 그들은 이대용 공사와 이순웅 교민회장을 주축으로 뭉쳐 탈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한편 사이공을 점령한 후 체제 정비에 들어간 월맹이 최우선으로 손을 댄 일은 소위 반동분자의 색출 숙청이었습니다. 그 공포와 위기감은 곧 우리 교민들까지 위협, 안희환, 서병호 두 영사가 체포당하기에 이릅니다. 75년 6월 18일의 일이었습니다. 너 강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요? 정명, 이대용, 지가 외교관, 베트남 혁명 사업을 방해했기에 체포함. 1975년 10월 3일. 어이. 너 가, 네네. 가서 그 상부에 들어가는데 참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왜 기가 막히냐면 들고 들어가는데 댕거당고 문을 열어요. 그런데 또 어디 가서 보고 또 한 5번을 물 정도는 들어가서 탁 잡았는데 그 사형수라든가 혹은 그 중형수가 들어간 그 감방입니다. 거기서 턱 잡았는데 들어갔더니 뭐 다 그냥 허런 그 감옥인데 아마 그렇게 더러운 감옥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탁 쳐다보는데 변소가 옆에 있는데 냄새가 지독히 나는데 변소가 그냥 뻥 뚫어진 게 변소죠. 자, 이 진술서에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당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야. 스파이? 당신하는 소리 마시오. 난 대한민국 외교관이요. 당신은 미군과 얼마든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어. 그런데 자청해서 이곳에 잔류해 사는 것이오.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계속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 자, 이래도 부인할 텐가? 내가 여기 잔류하게 된 것은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난 분명 유엔이 인정한 외교관 신분이요. 외교관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정을 준수하시오. 당신네 나라와 당신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군과 함께 침략군을 보내 우리의 양민을 학살한 전범이요. 그리고 당신은 스파이야. 스파이는 총살형이야. 총살. 어디 두고 봅시다. 광대뼈라고 별명 가진 아주 학명이 높은 우리 반한 에리트가 있어요. 공산당에. 그래 광대뼈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냥 말할 때 거품을 내. 하도 한국 사람 미워서. 그래서 저기 왜 저러나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맹호부대에 있던 그 남쪽의 그 지방의 베트콩이에요, 여기. 예. 아마 자기 형이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자기 천한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마이 여사께서 이곳 여러 계통의 사람들과 폭넓은 친분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마이 여사를 만나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절 좀 도와주셨으면 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지금 치와 형무소엔 저희 측의 이대웅 공사와 안희안 서병호 영사가 갇혀서 생사를 모르는 처지입니다. 치와 형무소 쪽에 선을 좀 대셔가지고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시고 생사가 확인되시면 앞으로 그분들의 옥바라지는 물론 우리와 수시로 연락이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군요. 우린 친구요. 도와주세요. 이건 정부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마이 여사. 이 일이 성사되면 나와 내 아들들 한국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한국인 전기 기술자와 결혼, 두 아이를 둔 베트남 여인 더곡마이. 체포된 새 외교관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어 속수무책이던 교민회. 그녀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더곡마이의 은밀한 활동은 곧 의심을 사게 됩니다. 공안 당국에서도 이제 당신 무슨 사이인데 통역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땀난 일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니까 가족 간이면은 안 해줘요. 그래서 그때 그 마담 마이도 땀을 흘렸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 가족 단계 아니면 통역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위장 결혼이다 해가지고 이순홍 씨는 궁여지책으로 더곡마이와 위장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차입이다. 차입? 누구부터요? 그건 모른다. 일주일 후에 감실 점호를 하겠다. 일지를 써둬라. 여보시오. 자, 혹시 여기에 한국인 외교관 2명 있는지 알 수 없겠소? 모르는 일이오.
회장이. 이공사님의 고초가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교민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프랑스 대사관과 접촉해서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을 구출하려고 다각도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공사님의 소식을 접수하러 간수가 접근할 겁니다. 교민회 회장 이순우. 일주일 후 감실 점호를 한다. 일지를 써둬라. 교민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공사와 안희환, 서병호 영사 등이 베트남 치와 정치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구만. 여러 천일로 손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베트남 정부의 내부 사정 수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북한이야. 그들은 베트남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인 만큼 치와 형무소에 갇혀 있는 세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있겠어. 이공사 성품과 안서 두 영사의 그동안 근무 태도로 봐서 차라리 옥사를 하는 일은 있어도 전향이라든가 월북은 결코 둥이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 세 사람의 납북이라든가 전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안녕하십니까, 리대용 공사님. 당신들은 누구시오? 북반부에서 왔시다. 예? 어느 나라 국방부죠? 북반부에서 왔시다. 북반부요. 어느 나라 국방부라고요? 피양에서 왔시다. 피양. 평양. 그럼 당신들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밝히시오. 이 선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범들이나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를 잘 알 것이오. 베트남 정부는 선생의 처리 문제를 전적으로 다 우리 손에 밀임을 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와 당신들은 무관한 일이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선생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고 유리해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이오? 당신들이 무엇이길래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진 날 신문하겠다는 것? 난 당신들 신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어. 비엔나 협정에 규정된 치해법권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소. 당신은 외교관이 아니고 전범이야. 전범? 망발아 삼가시. 당신은 북반부에서 도주한 도망범이요. 기런이 지금부터 민족적 양심에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인민 편에 서서 일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관대히 용서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겠어. 이렇게 하면 선생의 앞날은 매우 유리해질 것이오. 리 선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 우린 동족이에요. 당신들이 진정 내 동족이라면 베트남 정부의 불법 구속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석방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게 아니오. 그런 것들이 진정
인도적인 대우라고 생각지 않으시오? 선생이 우리에게 전향할 의사가 있다고 확신만 되면 내일이라도 석방될 것이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잘 생각해 보시구래. 다음에 올 때는 북반부 황해도에 살고 있는 선생의 누님과 조카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겠어. 북한의 간섭은 얼토당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억류된 세 사람이 외교관 신분인데다가 북한은 억류 당사국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대용 공사 일행의 송환에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은 북한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향 회유와 협박이 점점 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이 문제를 아예 남북 양측에 떠넘기겠다는 계산으로 3자 간 비밀 회담을 제의해 옵니다. 당연히 정부는 북한의 간섭이 국제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 이유를 내세워서 이 부당한 흥정에 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다른 외교 통로를 뚫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억류된 외교관을 구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Bạn tê nụ ngồi ở ngoài chào y tế용 thuộc tư cho theo quyết định giữa hai bên. 본 대표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협상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조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Nugaen và chúng tôi cho có DNA ở ngoài chào nên giải quyết vấn đề. Này cho có với các cái bàn thảo thiên bồi bạc chịu điên. Chúng tôi không có DNA với bên này nữa. 지금 베트남의 구석도에 있는 3명의 외교관은 진정한 외교관의 신분이 아닙니다. 무슨 궤변입니까? 이대용 공사, 서병호 안희안 영사는 대한민국 외무부 소속 주 월남 한국 대사관 경제 담당 공사 영사임이 분명합니다. 그 세 사람은 미 제국주의를 도와서 베트남 인민을 학살하게 한 전범이 틀림없습니다. 기름으로 그들은 전쟁 범죄인입니다. 이보시오. 전쟁 범죄인이 뭔지 알구나 하는 소리요. 전쟁 범죄인이 뭔지 규정해 보시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 침략군과 함께 침략군을 보냈기 때문에 남조선의 모든 군인과 공무원은 전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이오. 무지한 억지는 그만두시오. 우리 외교관 세 사람은 전쟁 법규에 위배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드리겠소. 그들은 전쟁을 기획한 일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전쟁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월남의 위생과 복지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돕고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들 세 사람은 무조건 석방되어야 합니다. 좌우간 남조선은 베트남과 국교가 없으므로 그 세 사람은 무조건 우리 북조선으로 이송을 해서 전쟁 범죄인으로서의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씀이 왜다? 이 사람들은 큰 설명이 없어요. 그저 뭐 파쇼 정권이 어떻고 그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일,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해당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거 자꾸 말하는 겁니다. 북한 외교관들 절벽입니다. 말해도 안 통해요. 본국에서 무슨 지령받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무슨 교섭이라면 50대 50 하면 성공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100% 자기네 주장만 해요.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상대국은 후진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데다가 또한 질이 불량한 상대이므로 불언간 석방되리란 기대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각하,
모든 일엔 끝이 있는 법이 오니 언젠간 한마는 이 땅을 떠나 그리운 자유조국의 흙을 밟는 날이 있겠죠. 오늘도 저희 세 사람은 북한의 허위 날조된 귀순이란 이름 아래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며 새벽을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각하.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국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들의 음모에 이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군. 예, 카카. 이들 회담 어떻게 됐나? 북측에서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 수락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들의 욕을 들어주라고. 아,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사 일행은 구출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카카. 자, 이제까지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측은 귀측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귀측에서 시종일관 우리 외교관 인도만을 고집하는 그 저의를 밝혀주십시오. 아, 남조선 측에서 끝까지 억지를 부리니까니 우리가 한발 양보하겠수다. 우리 서로 교환합시다래. 교환이요?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남조선 가막소에는 무려 400여 명에 달하는 애국자가 갇혀 있디요. 400여 명의 애국자가 갇혀 있다니. 세 사람을 석방할 테니까니 남조선에서도 그 애국자들을 무조건 석방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라요. 우린 애국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00여 명씩이라니. 하여튼에 석방하시라고요. 교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회담 때는 그 400여 명의 애국자 명단을 제출하시오. 명단이 납득할 수 있다면 석방을 건의하겠습니다. 그 명단은 공개 못합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들은 장난을 하자는 수작이오. 당신들이야말로 외교관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무턱대고 이 사람들 석방시키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름이라도 대달라. 저는 알택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거 은근히 따진 그 사람들 물어본 것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자기네 보냈다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간첩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떡을 겸해서 이름 대달라. 대답 못해요. 가자 애국자들 석방시켜달라.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 우봉리 142번지. 그것은 지금 살기 좋은 과수원으로 변했디요. 내 누님들과 조카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요. 고맙소. 선생의 누님께서 국제 적십자사 총재에게 선생의 신병인도 요청을 했어. 선생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결국은 피양으로 가게 될 것이야요. 도대체 무슨 수작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 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오. 날 데려갈 수는 없어. 선생은 결국엔 망명서를 쓰게 될 것이야요. 유엔이란 데를 믿소? 박정희를 믿는 게? 남조선은 지금 부정, 부패, 정치적인 혼란으로다가 데모가 전국을 들끓고 있고 학생 데모 때문에 결국은 이 월남처럼 망하고 말 것이야요. 한반도는 우리 인민들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할 것이란 말이다. 듣기 싫소. 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관이오. 지금 내 나라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난 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망명선 쓰지 않을 것이오. 돌아가시오.
당신은 북방부에서 도망친 반역자요! 사회주의 형제국 간에는 범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우리렛 선생을 못 데려갈 것 같소? 당신의 망명서를 작성해서 신문 기자들에게 돌리면 당신은 끝장이야. 그렇게는 못해. 날 데려갈 수는 없어. 이 선생, 다음엔 우리 하노이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레그로. 조만간 우리는 북한 요원들에 의해서 하노이로 이송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위장 망명서를 작성하고 나면 북한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감시를 하겠소. 준비하시오. Ơi, từ bò cho cả càng sử dụng một vòng đi. 서영사, 안영사. 공사님도 겸대하시군요. 앉아가. 자네들도 그동안 북한 요원들한테 많이도 시달렸지? 내 차례나 당했습니다. 너무나 악랄하고 끈질긴 놈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텨냈지만 앞으로가 문제야. 우리를 하노이를 경유해서 북한으로 끌고 갈 예정이라던데요. 아니, 자네들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나? 간수들이 기침해 줬어요. 각오는 해야겠지만 놈들의 술책인지도 몰라. 마음을 다 잡아야만 되네. 난 그동안 10여 차례 정부와 서신 왕래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박 대통령께서도 우리에게 쏟는 관심이 지대하시다니. 1978년 12월 오랜 대립 관계에 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캄보디아가 베트남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 베트남에 대항하려던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 전쟁이 이대용 공사 송환 작전에 변수를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한에 의해서였습니다. 북한이 비동맹 회의 등을 통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공공연하게 비난함으로써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지부진 시간만 끌던 뉴델리 회담이 북한의 생트집으로 무산된 뒤 이대용 공사 송환 작전은 미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악화는 그 캄캄한 미로에 한 가닥 희미한 빛을 밝혀줍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성과 없는 흥정 대신 스웨덴 등 우방국을 통한 대베트남 교섭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베트남 당국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베트남과의 석방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아이젠버그 씨 부탁드립니다. 이 새 외교관 석방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대통령께서도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신 일입니다. When will Walsung Nuclear Reactor Unit 1 be completed? 8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우리의 월성 1호가 완공되면은 우리의 전력 수급이 단단히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사장님의 중개 결과라고 사례됩니다. I have always been grateful to you for your constant help. And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how interest. 물론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Mr. Kim, I am also much interested in the release of the 3 diplomats. 아이젠버그 씨, 감사합니다. 즉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장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호의도 배가가 될 것입니다. I always appreciate highly your superb choices. 감사합니다, 아이젠버그 씨. 유태인 국제 로비스트 사울 아이젠버그. 세계 정재의 마쿠를 주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베트남 공상 정권의 수뇌부와도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Come right in, Hi. please, Ambassador Yoon. Congratulations on your inauguration. This is first time to see you here since last meeting at UN last year. Yes, and seeing you here so soon after inauguration, I expect you have some very special business for me. Mr. Lefren, you still have a good sense of reading thoughts of others. Please, Ambassador Yoon, be seated. Thank you. Lefren, it's true that I am here to discuss something urgent. What is it? Would you please accent something influence on the Vietnam's government? The Vietnamese government? What on earth is the problem? Who are they? A Korean envoy and 2 consuls are detained at Chiba prison in Saigon. That's why I followed myself here to see you. I see. Well, we are friends. Let's discuss this in detail over lunch. Thank you. 미국의 월남 참전에 반대했고, 우선 월남전에 대한 반대죠. 이것을 공공연히 한 것이 스웨덴 정부였어요. 스웨덴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게 중립국가입니다. 중립국가 입장에서 월남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세계에 호소하면서 반대했죠. 전장 중에 그런 은혜를 월명증에 베풀었고, 전장 후에도 매년 내가 알기에는 1억 불 무조건 전장 복구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원조해 줬어요. 스웨덴 정부가 1억 불이면 그때 컸지. 뉴델리 3자 회담 때 우리 측 대표였던 윤하정 외무차관은 스웨덴 대사로 부임하는 즉시 스웨덴 정부의 이대용 공사 등 베트남 억류 외교관 석방을 위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때 터놓고 만난 사람이 바로 스웨덴 외무차관 레이 프렌드였습니다. 이건 인도적인 견제에서 This is a humanitarian question. 우리가 해보자고. We'll do it. 매우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고무돼가지고 꾸준히 중했죠. 본국에도 이렇게 보고하고. 이 차관 도입 계약 중립군도 아이젠버그가 계약을 해야 한다고. 네, 카카. 미리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
그자가 베트남 정부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뭐 중계를 좀 낮추도록 해요. 그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높은 프로테이지를 지불했잖아. 명심하겠습니다. 이 공사 일행은 아직도 그곳에 구금되어 있나? 네, 카카. 북으로 끌고 가려고 공작원이 끈질기게 회의 공갈을 하지만은 세 사람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건강은 어떤가? 양호한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면 내 마지막 방법이라도 불사할게. 그렇습니다, 카카. 이대용 공사의 석방에 그토록 집착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11.6 총성에 쓰러지고 그 시해범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체포되면서 사울 아이젠버그를 통한 비공식 교섭 통로는 단절되고 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동안 몇십 명씩 어렵게 진행되던 잔류 교민들의 송환마저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벽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고국 정부는 자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국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조용하십시오.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전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의 형편을 자세히 전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시일을 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수록 우리가 합심하고 단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제 상국으로 탈출해서 고국으로 귀가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러고 있다간 모두 체포되어 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자, 그렇소. 경례. 모든 게 끝났어. 우린 돌아갈 수 없어. 영원한 잔존자가 된 거야. 네. 고맙소. 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예. 이거 교민들 뭐 작은 동요는 있었습니다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덕분에 한시를 놓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본국과는 연락이 닿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새로 모시게 됐고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통요치 말라는 외무부 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관심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국과의 직접 대화 통로도 다시 연결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Don't worry about it. 인생은 영역의 기복이 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도 변해 있다.
희망적이고 자유롭고 야망에 찬 42여 년간의 외교관 시절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이젠 절망과 암울한 옥중 속의 긴 터널을 헤매이고 있을 뿐이다. 나도 지쳤다. 아내가 몹시도 보고 싶다. 내 자식들을 안아보고 싶다. 새처럼 날고 싶을 뿐이다. 바깥동땡 도대체 무슨 일이요? 석방명령서 제002호 이대용, 제003호 서병호, 제004호 안유한 상기인에 대한 석방을 명령한다. 받는 즉시 실행한다. 이검사님, 우린 석방입니다. 우린 석방된 거예요. 이검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시오. 뭡니까 이공사? 우리가 석방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면 북조선 어디요?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이 이겼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귀국을 축하합니다. 이공사님, 당신들은 이제부터 완전 자유의 몸이요. 15분 내에 짐을 챙기십시오. 우린 자유다. Your Excellency. This zone is safe here. I am very happy that you return home today. After 5 hours, we will arrive in Kimpo International Airport. I hope very much that you see your famil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ank you very much. 사이공 최후의 날로부터 5년 만의 생還.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대용 공사는 사이공을 벗어나 고국 땅을 밟게 된 순간에 복받쳤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50년보다도 더 길었을 5년 동안의 억류 끝에 이루어진 생還. 그것은 첫째로 암담한 미로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 있는 구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의 송환 외교, 그 비밀 작전의 값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대용 공사가 북한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탱해낸 의지의 승리였습니다.